저희 목차는 이제 주제 선정 및 기능과 그 다음에 정량 목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개념 및 핵심 부분에 관해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드린 다음에 나중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만 없어. 저희가 먼저 주제 선정은 거리 센서와 각도 센서를 이용한 자전거 감속을 시켜주는 감속기와 헬멧의 충격을 측정하는 안전 헬멧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감속기 기능과 안전 헬멧 기능을 나눴는데요. 감속기 기능은 라이다 거리 센서와 각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그 물체와의 거리와 측정을 해서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를 감속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감속기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 안전 헬멧 기능은 이제 노이즈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물체가 이제 충격을 측정을 해서 블루투스 센서로 이제 저희가 만든 어플에 충격값을 보내줘서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정량 목표 및 평가 방법은 정량 목표는 이제 저희가 코드로 작성한 0도에서 55도, 120도랑 180도일 때 감속이 실행되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55도랑 120도일 때는 감속이 이제 다시 풀리면서 주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이다 센서 거리가 이제 10cm 이하일 때 감속이 실행되게 했고요. 그 다음 로세 충격 무게가 10kg 이상일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신호를 보내서 문자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이제 0부터 55도, 55도 120도, 120도 180도 이렇게 했고, 그냥 각도 센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도를 줄였을 때 0도에서 55도 다시 감속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55도 넘어서 120도가 됐을 때 주행이 됐고, 그 다음 120도부터 180도가 됐을 때 다시 감속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지금 저희가 그림자에 그려서 그런데 거리가 이제 10cm 이제 이하일 때는 감속이 됐고, 그 다음 다시 10cm를 넘어서면은 주행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 로드셀 이제 충격 무게가 10cm, 10kg 이상이면은 그 다음 무게가 이제 10kg 이하면은 다시 이제 통과가 되는 그냥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핵심 부품들 블록도가 보면은 건전지로 이제 저희는 리튬 건전지를 사용을 해서 이 아두이노 메가와 우노를 두 가지 사용을 해서 로드셀 부분은 우노에다가 그 다음은 감속기 부분은 메가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다 센서와 각도 센서 모터 일이 이제 연동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로드셀 센서와 블루투스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도를 완성시켰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저희가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플로우 차트를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전거가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시작을 하면은 운전자가 이제 핸드폰이나 아두이노 어플에 인식을 하게 만들고요. 만약에 이 인식이 되면은 주행했을 때 라이더 센서와 각도 센서가 이제 감속기에서 이게 인식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와 각도 센서에서 이제 거리 물체와 이제 인식이 되면은 감속이 시작되고요. 만약에 감속이 시작했다 감속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모터가 원위치에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센서는 충격이 인식이 되면은 블루투스 센서 쪽에서 인식이 돼서 그 무기가 이제 보호자한테 넘어가게 해서 보호자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생각해서 플로우 차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자전거 감속기에 대한 코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안전 헬멧에 대한 코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은 일단 코드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거의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각도와 거리 이런 부분에서 생겼을 때 감속이 되고 모터가 움직이고 모터가 이제 다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이제 감속기는 그렇게 위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 헬멧은 이제 로세 센서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충격을 받았을 때에 블루투스로 또 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메인 앞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저희가 짠 사이트에 대한 코드입니다. 저희가 쓴 핵심 부품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부품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한 이유는 물론 우노도 있지만 아두이노 메가에 이제 핀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모듈들을 사용할 때 편하기 때문에 메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노를 또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아두이노 메가 하나로 다 하려고 했지만 뒤에 이제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코드상 하나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해서 아두이노 메가 우노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저희 핵심 부품은 이제 감속기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요. 라이다 센서와 아날로그 각도 센서와 스워 모터 이렇게 세 가지 사용했는데 이제 라이다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아날로그 이제 각도 센서는 저희가 이제 각도에 따라서 또 감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측정하고 그걸 감속시킬 수 있는 모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스워 모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속을 시키려면 어떤 걸 사용할까 하다가 모터를 사용하자 해서 자동 감속을 이제 할 수 있는 모터 스워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안전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로드셀 센서를 사용해서 충격을 측정을 해서 이제 블루투스 모드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HC6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충격값을 이제 어플에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과 저희 스스로 해결 방안인데요. 먼저 디지털 서버 모터가 이제 호환 문제로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족했지만 서버 모터로 이제 교체를 해서 해결 방안으로 그 문제가 생기게 없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센서 측정의 값이 계속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코드상의 문제가 없지만 계속 튀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코드를 저희가 뜯어 붙이기로 해서 코드상 이제 측정값이 들어왔을 때 무게를 측정한 게 아니라 강도를 측정을 해서 일정 범위 넘게 설계해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라이다 센서가 아두이노 우노는 사용이 되지만 메가 쪽에 사용이 안 되는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긴 문제인가 확인을 했더니 라이브러리 쪽에 문제가 있던 거죠. 라이브러리 쪽에 디파인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선언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센서, 디펜스 센서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이중 사용이 불가한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두이노 메가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 어플 제작 미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어플을 만드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인터넷에 이제 예제나 수업 강의를 저희가 공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어플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블루투스 처음 모듈을 HM10이라고 블루투스 4.0 버전의 그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했는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그 3.0 버전처럼 호환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블루투스 HC6라는 버전 그 모듈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걸 사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운 점은 아두이노 이제 자체 라이브러리 존재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수정을 하면서 고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모터와 아날로그 저희는 모터가 차이점은 있겠지만 사용법에는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용법에도 꽤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앱 인벤터 존재하고 저희가 어플을 만드는데 앱 인벤터라는 존재를 처음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플 안에서도 이제 외부 블루투스 연동법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그랬지만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저희는 두 개를 사용해도 다중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중 통신이 불가한 거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센서 이제 선에 따라서 이제 3중과 4중으로 나뉘는데 그 선에 따라서 다중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과 이제
회로 연결 방법도 다 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앰프의 존재를 몰랐었는데 이게 앰프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4.0 버전 이제는 개발적으로 만든 앱이 아니라 상용화된 어플, 그러니까 C샵 같은 전문적인 어플을 사용을 해야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소리 소리 Şimdi bunların da medyaların sevgilerini da 스토어에다가 또 센서를 담아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충격 센서. 이게 안전 헬멧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만든 어플이고요. 블루투스를 이제 HC이 지금 헬멧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 헬멧에 이제 일정 힘이 들어가게 이제 저희가 세게 내려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대편에 보호자로 선정된 학생한테 지금 문자가 가는 모습입니다. 다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헬멧은 기본이니까 법적으로 넘어지면 부모님한테 연락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원해서 만든 건가요?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충격이 이제 자전거를 사용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충격 센서 이제 넘어지거나 일정 충격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충격이 갔을 때 보호자한테 이제 연락이 가서 보호자가 그거를 어플로 통해서 확인을 해서 뭐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일 때는 바로 119나 이렇게 갈 수 있게 어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봐. 뭐. 자전거 뭔 역할을 하지?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저 갖고 왔는데 자전거 제목이 자전거야. 저거 갖고 왔길래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저것만 만든 것 같은데 핸들을 끄면 감속하게 한다는 그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들이 이제 핸들을 꺾는데 좀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보면은 핸들을 꺾는 것도 사실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이 핸들 꺾는 것조차 느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꺾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핸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핸들을 속도를 너무 속도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저희가 계산된 이제 각도를 했을 때 감속이 되게.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각도하고 연동돼 가지고 감속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더 별개로? 그거는 그리고 저희는 각도만. 각도는 되죠. 속도계는 안 돼 있는 거죠? 네. 아까 보면 180도 우리 보통 자전거 180도 돌아가나요? 이 핸들이?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180도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실험은 진짜 속도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치. 지금 잠깐만. 여기서 공장 보여줄 수 있는 것 좀 한번 보여줘 볼래? 속도를 해야 되는데 헬멧은 아까 뭐 오버로드가 걸렸을 때 알람이 가는 거, 그거 하나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 이런 그 헬멧을 이렇게 했을 지금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있어요? 헬멧이 충동이 났을 때 부모한테 보낸다 그런 게 상용화된 게 있어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그거는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을 한 것도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전거 다시 한번 보여줘.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게 비틀비틀한 경우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이게 훅 꺾었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감속이 돼서 속도를 좀 줄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양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약간 그냥 빠른 속도로 막 뭐 골목길 같은 거 좁은 것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앞에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다면 또 일정 거리 오면 감속이 돼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기 자전거용이에요? 아니면 일반 자전거로 생각한 거예요? 저희는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 그런 걸 그러면 구현을 해야 되겠네요.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다 실제 한다면. 그죠? 네. 그럼 전기 자전거 되는 거네. 중에. 저 바퀴는 어떻게 잡아주지? 속도를 줄이려면? 보면 보통 이제 자전거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휠 쪽에 이제 그치. 공पे싱 같은 걸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생각해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져와봐. 가운데 막대기가 가운데 들어가 여기 올려놔봐. 나 차에 브레이크 패드 같이 올려 압축해서? 올려 가져와봐. 그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수습관 같이 일단은 고무 패킹 대용으로 달아갖고 이제 돌면은 이렇게 닿지 않습니까? 이게 데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핸들이 넘어 돌아갔을 때 잡아주고, 네. 그다음 앞에 충격이 왔을 때 잡아주고, 네. 그 두 가지네. 네. 앞에 그다음에 일정 거리 어. 이제 들어오면. 그다음에 저 헬멧은 어떤 넘어졌다 네. 했을 네. 경우에 충격 갔을 때 알람이 간다. 네. 그런 얘기지, 그렇지? 네. 그 알람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로 음. 링크가 연결이 되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운전자의 현재 위치를 GPS 상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로드셀로 해야 되네. 로드셀로에서 다른 충격 센서가 있지 않나? 네, 근데 저희가 저희가 그때 처음에 생각을 로드셀로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왜 움직이고 있는 거니? 어느 부분? 라이다 지금- 센서가 이제 네. 빛에 굉장히 빛에- 예민한데 지금 이건 이건 한 몇 살 정도까지 쓸 수 있을라나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민심법